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비역 중령 요나탄 콘예케츠,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이스라엘 국방군 국제대변인, 댄 페리, 국제문제 분석가이자 전 AP통신 유럽 및 중동 편집장, 그리고 저희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제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탄 씨, 먼저 당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른바 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휴전이라는 말이 상황을 설명할 때 꽤 느슨하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우리는 휴전이 겉보기일 뿐 실제로는 다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남부 레바논과 북부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는 조건을 위반 중이고 이스라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등에서는 이를 서류상 휴전이라 부릅니다. 호르무즈에서 이란인들은 아마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맞서는 사수 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취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 아랍에미리트를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자이라와 다른 석유 관련 자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문제는 아랍에미리트가 보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실제로 이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그들은 최소한 그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암시해왔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약 24시간이 걸린 후 그들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좋은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꽤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 자산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이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매우 심각한 반격과 처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것은 아마도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국민에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말하고 트윗을 올리고 마치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작전이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방어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면 중에는 인도주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료와 빈 화물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선원들이나 버려진 선박들을 풀어주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인도주의적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압박이 결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무력 충돌의 임계선 아래에 있는 군사적 움직임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이란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해 그들이 합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미국인들은 단지 합의를 원하고 괜찮은 합의를 원할 뿐이며 이란인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앞서 이란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댄 페리 씨, 지금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은 이란인들의 허세를 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마치 마법처럼 그리고 유일하게 경제적 압박이나 경제의 90%를 마비시키는 완전 봉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놀랍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또 다른 허세도 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인들이 무력 충돌의 재개, 자신들의 목표물에 대한 폭격,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시도 가능성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보이려 노력하며 협상에서도 매우 능숙하고 까다롭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두세 시간 만에 정말로 합의가 이루어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이란인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서방에 생긴 균열의 효과에 놀랐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매우 패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어떤 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핵 문제 외에는 어떤 것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역시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만으로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 지지층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2, 3주 정도로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또다시 6주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가 겉보기만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잘못 판단했던 것만큼 나쁜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이 반성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스페인 산체스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 수장인 마르크 리터와 유럽연합의 다른 인사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말을 들었고 교훈을 얻었으며 재조정해야 하고 우리의 몫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 생각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행위, 즉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난다면 서방에서는 더 통일된 전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통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이 단독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이 존속하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약 한 달 전 자와 자리프가 Foreign Affairs에 제시한 합의를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민간 핵 농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현실적으로 그들은 모든 가능한 검증 하에서 그런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자산을 동결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글로벌 경제와 은행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야 하고 자산 동결을 풀고 모든 제재를 끝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란의 반대파와 시위대를 배신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른 약자만 붙인 JCPOA 재개 합의를 위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해 평소처럼 행동하도록 내버려둘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무력 충돌 재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몇 분마다 대피소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엘 오제라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또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최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해상 봉쇄에 도전하리가 없다고 믿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란은 분명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참의장 댄 케인이 이란의 행동을 묘사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궁지에 몰려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IRGC 해군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존의 전략이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가 없이 또는 그들이 정한 합의된 경로를 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작전이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 항구에 대한 지속적인 봉쇄로 인해 시간이 특히 이란의 석유 산업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석유 산업이 붕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정들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정을 폐쇄하면 나중에 다시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복하거나 아니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항복이란 트럼프의 협상 요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석유 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판 위에 있는 말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를 끝내도록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잘못된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면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에게 전쟁 중단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약해 보여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강하게 요구해왔고 이번 일로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체스판 위의 말들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암살 이후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섰고 실질적 지휘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쟁과 협상 전략은 누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IRGC 내에는 사실상 조용한 쿠데타를 벌인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면 전체 간부진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이란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온건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인 페자시 키안처럼 말이죠.